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 그리고 장신구 같은 이런 사치 행각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씨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자 2019년 3월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러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김정숙 씨 사치 행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가 잇따르고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납세자연맹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면 문재인 정권이 이런 관련 기록들,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문제라든지 김정숙 씨 의전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또 공개를 거부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게 따라서 이번에는 이 대통령 기록물법 11조 1항, 그러니까 문제의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씨 관련 의전 비용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 대통령 기록물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또 이 헌법 소원 제출과 함께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서 특활비 집행 내역과 영부인 의전 비용 등 서류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헌재에 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 그에 대한 청와대의 불응, 그에 대한 납세자연맹에 다시 행정법원 소송 제출, 이 일련의 흐름에서 행정법원은 지난 2월 중요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미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특활비 그리고 김정숙 씨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김정숙 씨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 등을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다음 달인 지난 3월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끝나면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기록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서 최장 15년, 더구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재판으로 봐서는 이제 항소 단계가 시작된 상태에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비공개해버리면 그때까지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소송은 항소심 과정에서 각하돼 버릴 그럴 개연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납세자연맹은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낸 것입니다. 이날 위헌소송과 관련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의 고성규 부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후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장은 김선택 회장이고 부회장은 고성규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고성규 부회장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금일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항소한 것과 관련 헌재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간, 최장 30년간 이 정보는 묻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하라던 문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측근들을 통해 안보를 덜먹이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사비로 구입했다는 등 연신 되도 않는 말을 해대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느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됩니다. 피 같은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특활비 세부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언어 유희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한국납세자연맹 고성규 부회장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밝힌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죠. 고성규 부회장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동안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특활비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사후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들과 관련되는 지금 특활비 문제에서는 똑같은 입으로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국민들이 문재인과 그 일파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는, 자기들이 과거 했던 말과 180도 다른 소리를 똑같은 입으로 얼굴 빛도 안 변하고 해대고 있는 게, 그리고 5년 동안 해온 게 바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이죠. 그리고 문재인의 가족들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죠. 철저하게. 그리고 추궁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입만 열면 걸핏하면 거짓말 해온 사람들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면 그건 믿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은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죠. 김태산 씨라고 과거 체코 주재 북한무역 대표를 했고 그 북한 사회에서 꽤 엘리트였던 김태산 전 북한무역 대표가 4일날 밝힌 내용입니다. 두 여인의 상반되는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를 비교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청자들 중에는 김정숙 씨를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비교하는 자체를 아주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화를 내시는 분, 아예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한다고 해서 김정숙 씨가 유경수 여사급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 대표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여인의 상반되는 가치, 요즘 청와대 안주인의 지나친 사치가 큰 무리를 일으킨다. 나는 같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꾀진 속내일을 기워 입으며 검소하게 살다가 가신 유경수라는 여인과 값비싼 명품으로 사치를 부린 지금의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라는 여인을 비교해본다. 이 두 여인은 앞으로도 한반도 역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인간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유경수 여사는 매우 검소하고 건박하게 살아오신 여인 중에 참 여인의 산모범으로 영원할 것이고, 김정숙 여사는 사치와 향락에 찌든 후대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웃음거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내린 결론이 있다. 우선 사람 자체가 명품인 인간은 아무리 누더기를 걸쳐도 빛이 나는 법이고, 사람 자체가 하품질인 인간은 아무리 값비싼 명품으로 감싸도 구린내만 풍긴다는 것이다. 하기사 서민들과 같이 검소하던 이승만, 박정희 역사는 영원히 지우고, 사치와 뇌물로 찌든 김노문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진리와 정의를 바라겠는가. 여기에 이제 김노문은 좌파 정권의 새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항은 탈북자 출신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무역 대표의 두 여인의 상반되는 가치란 제목의 SNS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김태산 대표 이야기대로 앞으로 김정숙 씨는 두고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부인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름이 남을 겁니다. 워낙 대통령 부인 하는 동안에 나대고 사치하고 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김정숙 씨 저런 문제들은 벌써 언론에서 오래전부터 제대로 비판하고 질타하고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했어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동안 언론들이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저런 모습들을 보고도 제대로 따끔하게 비판을 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구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언론이 이런저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한 언론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감춰져 왔지만은 결국 이제 하산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고 이제야 뭐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정권 연장 실패하면서 이제 문재인 김정숙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언론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종편에도 다 나오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세상사라는 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